64만 시민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명현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룸, 다가구 주택의 불법 행위에는 무단 증축과 물건 정치와 용도 변경 등이 있는데, 또 준공검사 후에 이해를 할 수 없는 증축 허가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하게 된 송천동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제가 원룸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세 차례의 민원을 접하면서 공부하고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여름에 송천동 일가 서우주택 주변에 갑자기 3층짜리 연립이 있는데 4층짜리 원룸이 들어오면서 원룸과 연립주택 사이의 거리가 2m뿐이 안 돼요. 근데 원룸으로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보면서 이쪽 집이 다 사생활이 노출되는데 건축업자는 썬팅 하나나 차양막 하나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놈을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민원을 선거 전에 앞두면서 헤맸습니다. 결국은 담당 공무원의 수고로 그 행정민원은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민원, 2010년 11월 29일 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6m 되는 소로가 있습니다. 송천동의 전주중학교 앞에 송천동 일가 389- 소방도로가 시작하는 데인데, 그 지역은 전주중학교 앞인데 학교에서 교통요원을 배치해서 교통 트래픽이 그렇게 심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딱 원룸이 들어서서 준공검사가 거기다 끝난다고 하는데, 그 동네에 두는 소방도로에 사는 서민들, 할머니들만 살고 계시는데, 그 할머니들이 거기 문구점 들은데, 그 김치가게 들은데,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무슨 백이 있는가 봐요. 거기는, 그 집은 국정원에다도 말 입어약서 전주시에다 하면 잘 안 되니까 이런 민원을 저는 접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 위원회에 온 박정우 청장님을 향해서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돌아온 위시는 법적으로는 건축법정 주차장법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민원은 해결할 수 없고, 준공검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정말 주차장은 없어져 버리고 주차장 딱 트랙 표시를 하얀 선을 해놨죠. 4면 정도 했는데 4면 정도 선은 다 상가 문구점하고 김치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지역이냐, 송천동 2가 분내부락 앞에 송천역 부근에 요새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인데,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거환경 개선 지역으로 고전해놨는데 원룸이 딱 들어서는데, 또 거기도 원룸과 원룸 간에 또 차폐 시설이 안 됐고 투과가 안 돼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저 집에 그 사생활이 다 보이는 것을 보고 있다고. 그 정도로 원룸은 원룸 간에 집단적인 서부 신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폐 시설이나 썬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생활이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룸은 600제곱미터 이하의 상업시설이 아닌 데는 그 일반, 저도 할 수 있고 일반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허나 건설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상식이 없습니다. 건축행위. 그러니까 잘못된 하수체계, 집수정으로 물이 안 들어간다든지, 연약집안 시에 침하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지질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나 건축시 소음, 분진, 그 건축 자재와 쓰레기가 그냥 엄청 쌓여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는 그 원룸지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기능을 못 하는데, 이런 때 현장 점검 행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덕진구청 그 업무보고와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건축사가 덕진구청 건축가에다가 무슨 이행 자료를 냈느냐, 보행 환경은 어떻게 하겠다, 세부 항목별로 공사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 교통안전관리는 어떻게 했다, 이런 다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는 다 제출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 현장을 가지 못하니까 원룸을 짓는 지대에서는 이렇게 민원이 계속 끊고 있다는 것이죠. 다가구 주택 원룸이 전주시에 건축된 것은 2001년도 금암동 전북대 주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주거문화는 평균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개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하기 때문에 오래된 주거문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거의 사회사와 주거의 공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는
원래 주거는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가면 500년 된 가옥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500년 된 가옥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한국만은 그 주택 정책이 아주 과감하기 때문에 인구의 밀집도나 도시화 현상 때문에 사회적 현상이었지만 하여튼 이렇게 주거 문화는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2011년 2월 11일 전주시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전주시는 이런 원룸, 특히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일렬로 배열되지 않아서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하나도 뺄 수 없었다. 그래서 통계의 미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는 건축을 하는 행위,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소유주와 건축주가 여러 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와 지방세 부분에 관련된 것인데 덕진구청, 양구청의 세무과와 세무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빼버리는데 왜? 정확한 소유 현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작업 때문에 제가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의원님들과 64만 시민들에게 정확한 통계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이 자료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료는 전주시의 원룸이 약 몇 개가 있는가, 몇 통, 약 2,553건 있는데 준공검사 후 주차장이 약 265건, 10%대에 해당합니다. 완산구청 허가대수와 덕진구 허가대수의 그 속기 기록은 연도별로 2003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속기사께서는 꼭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후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나. 요새 일간지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도 군산에서도 부안에서도 원룸이 다 문제인 것입니다. 벌써 10년 동안 이제 문제점이 다 드러났는데 이제 늦게나마 시정질문 한 것도 시민들에게 부끄럽기는 하지만 준공검사 후 일어나는 일들은 방을 쪼개는 것입니다. 대개 10세대라고 하면 주차장을 8대로 넣을 수 있는데 세대가 막 13세대도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방을 쪼개버리면은요. 그러면 주차 대수는 더 늘어야 하는 이런 또 불합리한 것을 가지고 있고 옥탑방을 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은 아직 전주시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통계가 미흡하다는 것이죠. 또 주차장의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동별로 시기별로 집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9년도부터 이런 증축 허가, 불법 증축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조금 평소에 공무원들이 사전 계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유도할 수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토지사업주, 건축주, 건설업자 개인 이런 분들이 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을 때까지 다 지은 것이죠. 그래서 2009년 315건 중 약 137건인 43%가 준공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합법적으로 주차장만 특히 유독 증축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덕진구청도 약 113건에 10% 11건이 주차장 증축건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 이후 주차장 용도가 준공검사 후 설계 변경되고 있는데 전주시 집행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에서 분할하여 가구수를 늘리면 주차장은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또 이게 원룸은 상업지역 내에서도 또 이것은 평방 600제곱미터에서는 소방법의 저촉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 발생 시 안전위협이 되는 주거환경이 질적 나빠지는 그런 관계도 있고 가구 분할 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많은 임대소득 때문에 투자 심리를 악용하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되고 좀처럼 위법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강제 철거 대상도 아니고 고발되어도 벌금 조금만 내면 되고 또 여기서 고발되어도 이행강제금을 해서 부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허술함을 처음부터 악용해서 조직적으로 주거질은 아랑곳 하지 않고 특이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공인중개업과 건축업 그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본원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낀 것들은 되게
6m 이하의 소로, 6m 이하의 소로는 인도가 없는 것이죠. 인도가 없는데 주차장이 바로 나오니까 보행자하고 주차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입 자체가 아주 현실적이지 못해가지고 참 이렇게 설명하는데 참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그 세대당 0.8대의 주차장 설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6m 소로의 법에서는 잘못된 법을 악용을 하는데 그 기준점을 중앙선에서 놓는 것도 아니고 또 갓길 제일로 북단에다 놓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하는 거예요. 근데 점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시민의 도로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쓰게 합법적으로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 법이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을까? 이건 서울이나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전세난과 주택난이 심각하다니까 상업지역 내에서 했는데 그 우리 인구 한 60만 100만 이하의 토지 계획이 많은 이런 동네에서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전주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미비한 것을 행정력으로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행정력에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준공권과 막강한 권한을 잘 활용하면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밀집과 팽창의 표범으로 주거 환경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원룸의 건축 과정에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탓에 무자격 무면허의 시공차면은 나중에 임대업자가 매번 소유주가 바뀌면서 부실과 하자 책임을 물을 데가 없는 것이죠. 600평방제곱미터에서는 건설은 면허자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증개축과 주차장 무단 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폐시설, 벽과 벽의 거리, 원룸과 원룸, 집과 원룸 간의 거리가 2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망권, 또 열섬 현상에 의한 바람길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사생활의 노출, 차폐시설이 부족하고 또 원룸이 집단적인 서부 신시가지나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가지역 같은 데에서는 음식점과 슈퍼 등 이종 근린시설도 부족하고 공공시설도 부족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병원과 약국도 없습니다. 집단 시설지구로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아까 박진만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서부 신시가지나 하가지역이나 효천지역에 또 이렇게 많은 택지, 우량의 택지를 했는데 원룸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도 있는데 역기능의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같은 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주거환경 개선 지역, 그리고 향후 재개발 재건축 지역, 조합 설립이나 고시가 안 된 지역들, 또 해피하우스 지역 중에서 원룸 신축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주차권, 일조권, 사생활권. 이 지역에 대해서 원룸이 민원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사생활의 보호를 받고 열섬 현상이나 주차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건축주와 소유주의 잦은 변동, 업자들의 조직적인 주거환경 개선 무시,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악용돼서 건강한 건축 문화를 양성하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독주택 6m 이하의 소류에서 발생하는 주차장 설계 변경으로 인한 주차난과 보행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원룸 건축 과정에서 양구청의 구청장님께서는 보행환경 개선 세부 항목이 있고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한 현장 수식 점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11년 덕진구청에서 이 이행 실태 점검 사항을 갖다가 본원에게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섯 번째, 향후 신규 택지 공급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도시 미관, 주거 환경,
주차 문제와 더불어 2012년 내년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기본계획 내에 지침으로 시는 도시관리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 속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상당히 건축에 대한 건전한 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 의지, 가이드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64만 시민께 감사 올립니다.